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벡터를 배우는 첫 시간으로 삼각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오늘은 삼각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비값에 대해 추상화 작업을 하여 이름을 정하고 기호로 표현한 것입니다. 삼각비에서 익혀야 하는 주요 내용은 삼각비의 정의를 익히고 변을 각으로 표시하는 식을 이해하고 특수각의 삼각비를 익히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른 삼각비 사이의 식을 증명하고 사인 법칙을 증명하고 의미를 새기는 것과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고 코사인 제2법칙을 유도하고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동영상의 끝에서 삼각비가 과학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오늘 강의에는 직접 증명하는 내용이 많아서 동영상 길이가 30분 정도로 길어졌지만 처음 증명이 중요하고 혼자 증명하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릴 것이므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비를 각의 크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길이를 각으로 바꾸어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삼각형에서는 각이 커지면 변의 길이도 커지는 성질이 있는데 변의 크기가 정해지면 각의 크기가 정해지고 각이 정해지면 변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각형의 6요소 세변과 세각을 표현할 때는 3개의 꼭지점면 영어 대문자 알파벳으로 세변의 길이는 변의 대각, 변이 마주보는 각이죠. 변이 마주보는 각 문자의 소문자로 표시하기로 합니다. 직각삼각형의 경우 세각을 영어 문자 ABC로 표현하면 세변은 각을 표현하는 문자의 소문자로 각의 대변에 마주보는 변을 표현하기 소문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삼각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각이 아닌 두 개의 예각 중에서 기준이 되는 각을 정해야 합니다. 그림에서는 각 A를 기준각으로 정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변의 비는 우선 세 가지를 구할 수 있는데 빗변과 기준각의 대변의 비 B분의 A와 빗변과 기준각의 밑변의 비 B분의 C, 직각의 밑변과 높이변의 비 C분의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변의 비값은 기준각에 종속되므로 비값의 표현에는 기준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각각의 개념에 대한 이름과 기호도 당연히 다르게 사용합니다. 기준각을 각 A로 정할 때 빗변과 기준각의 대변의 비 B분의 A의 이름은 사인 A라 하고 기호는 사인 A라고 씁니다. 빗변과 기준각의 밑변의 비 B분의 C의 이름은 코사인 A라 하고 기호는 코사인 A라고 씁니다. 직각의 밑변과 높이변의 비 C분의 A의 이름은 탄젠트 A라 하고 기호는 탄젠트 A라고 씁니다. 그리고 역수의 비도 별도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과 기호는 낯설어 보이지만 추상화 작업을 처음 한 사람이 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정했다면 간장기역, 된장기역, 고추장기역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의 내용은 추상화 개념을 표현하는 정의이므로 시간을 두고 잘 익혀 두어야 합니다. 각각의 기호 이름을 이렇게 외워두면 좋습니다. 사인은 영어 필기체로 S를 그리죠. 이때 B분의 A가 사인 값을 나타내는 B값입니다. 코사인은 영어 C자를 쓰면 이렇게 쓰지죠. B분의 C가 됩니다. 탄젠트는 T자를 씁니다. 이렇게 쓰면 C분의 A가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떤 삼각비의 값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어떤 변의 값을 반영하는지 쉽게 익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내용은 기준 변을 각으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각에 대한 대변, 이 기준각에 대한 대변 A는 각으로 표시하게 되면 A는 B sin A가 됩니다.
이 B를 넘기는 것이죠. 그러면 A는 B sin A가 되고 C는 각에 대한 밑변입니다. 각에 대한 밑변 값은 B 코사인 A, B를 넘기면 B 코사인 A가 됩니다. 물론 탄젠트는 C분의 A니까 코사인 A분의 사인 A를 해서 C분의 A가 되고, 이때 A를 빼내면 A는 C 탄젠트 A가 되겠죠. 이렇게. 이 변을 각으로 표시하는 이 식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빈칸에 직접 적으면서 개념을 익히도록 합시다.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각 중에서 각의 크기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인 것을 특수각이라고 구분하고, 특수각의 삼각비는 각이 정해지므로 삼각비 값도 상수로 정해집니다. 이 특수각의 삼각비는 자주 사용하여야 하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특수각 삼각형의 길이는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로 그림과 같습니다. 각의 크기와 연계된 변의 길이 값을 함께 익혀 두어야 합니다. 탄젠트 값은 표에서 코사인분의 사인 값을 계산하여도 구할 수 있겠죠. 기준각이 0도인 경우에는 대변의 길이가 0이고 밑변은 빗변과 같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기준각이 90도인 경우에는 밑변의 길이가 0이 되고 빗변과 대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물론 90도인 경우에 탄젠트 A 값은 불능이 됩니다. 불능에 대해서는 기초 수학 시간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내용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다른 수가 있는데 3, 4, 5, 5대 12대 13, 8대 15대 17 등도 과학 공부하는데, 수학하는데도 많이 필요하지만 과학 공부하는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익혀두기 바랍니다. 삼각비를 정의하였으므로 삼각비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비값을 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직각삼각형의 변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므로 변의 크기를 각으로 표시한 삼각비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변을 각으로 바꾸면 삼각비 사이에서도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식을 처음 접하는 학생은 아주 낯설어 보일 수 있는데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익히도록 합시다. 이제 관계식을 증명하겠습니다. 수학의 명제는 처음 나올 때 한번 증명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외우지 말고 증명하는 과정을 가지길 바랍니다.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치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되는 수준으로 외워지기도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변으로 표시하면 빗변의 제곱 b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 a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표시되죠. 이제 증명을 하겠습니다. 수학의 증명은 연역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항상 P이면 Q이다의 연역 구조에서 Q를 적을 때는 P를 밝히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진 식에서 변의 비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B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같은 것에서 같은 것을 나누어도 문제가 없죠. 그러면 B제곱 B분의 B는 지수법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비수법칙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은 지수법칙을 아는 대로 현재 알고 있는 수준으로서 이해를 합시다. B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분의 C의 제곱 이렇게 되죠. B분의 B는 1이므로 1의 제곱은 1이 됩니다. 그리고 B분의 A는 B분의 A니까 기준각에 대한 대변의 B값이죠. 따라서 4인입니다. 4인 기준각 A의 제곱. B분의 C는 빗변에 대해서 밑변의 B값이므로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 기준각 A의 제곱이 됩니다.
삼각함수의 표기에서 지수를 쓸 때는 뒤에 쓰는 게 아니고 사인 기호 앞에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A 이렇게 되고 코사인 제곱 A 합니다. 이것이 1이죠. 1. 1이니까 첫 번째 식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식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을 증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 첫 번째 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 이꼴 1. 우리가 구해야 할 식은 탄젠트 제곱 A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A입니다. 여기서 시컨트와 코시컨트가 나오는데 시컨트와 코시컨트는 삼각비의 역수의 삼각비죠. 그래서 미리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시컨트는 역수를 하게 되면 앞에 코를 붙입니다. 그래서 코는 코사인은 코사인인데 사인의 역수를 시컨트라고 그러죠. 코시컨트. 그리고 코사인은 코시컨트가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코탄젠트가 되겠죠. 그런데 코를 두 개 붙일 필요 없으니까 코는 한 개 다 제거하고 시컨트만 붙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쓸 때는 시컨트는 이렇게 SEC로 쓰고 코시컨트는 코시컨트 이렇게 쓰든지 코시컨트 이렇게 씁니다. 코시컨트죠. 시컨트. 코탄젠트는 코탄젠트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같은 것은 나누어 되면 우리가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므로 코사인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A로 나누고 여기도 코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A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이니까 탄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제곱 A가 되고 코사인분의 코사인은 1입니다. 1의 제곱은 1이고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시컨트니까 시컨트가 되죠.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A가 됩니다. 이 식이 바로 두 번째 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식도 같은 요령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코탄젠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대신에 사인 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A분의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분의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A분의 1이 되죠. 그렇게 되면 사인과 사인이니까 1이 되고 1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은 역수니까 탄젠트 역수가 되죠. 그래서 코탄젠트 제곱 A가 되고 사인분의 1은 코시컨트니까 코시컨트죠. 코시컨트 제곱 A가 됩니다. 물론 풀어 쓰게 되면 여기 있듯이 코시컨트 제곱 A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식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삼각비 사이의 관계식 두 번째로 사인법칙입니다. 식의 형태는 변과 사인값의 비값이 같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부등변 삼각형에서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가 같고 사인 C분의 C가 같다는 것입니다. 변의 문자수와 각의 문자수는 변수인데도 비값이 같으므로 비값이 상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기하 시간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법칙을 증명하겠습니다. 꼭지점 A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 H를 내립니다. 이제 선분 AH는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각 B의 대변이 되기 때문에 대변의 크기는 각에 대한 사인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빗변 C에 대해서 사인 B가 됩니다. 또 같은 높이 선분 AH는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빗변 B와 기준각 C에 대해서 대변이 됩니다. 따라서 B 사인 C가 됩니다. 같은 것은 같으므로 AH와 AH는 같으므로 C 사인 B와 B 사인 C가 같습니다. 같을 때 이렇게
이렇게 커도 되죠. 그러면 B는 이쪽으로 넘기고 C를 이쪽으로 이양합니다. B분의 sin B는 C분의 sin C가 되고, 역수를 취해도 관계없, 같은 것을 같은 거에 대한 역수를 취해도 관계없죠. 그래서 sin B의 B는 sin C의 C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명해야 할 식의 한 부분이죠. 두 번째 식이군요. 그러면 sin A는 어떻게 되느냐? sin A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내려서 계산하면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B값이 같아야 되므로 상수 K가 되고, 이 K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외제분의 지름이 됩니다. 증명이 됐죠. 삼각비 사이의 관계식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제2법칙과 구분하여 코사인 제1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세 변과 두 각이 주어졌을 때 세 변과 두 각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식입니다. 부등면 삼각형에서 세 변과 두 각이 주어지면 모르는 각의 대변의 값이 나머지 두 변과 두 각으로 표현되는 형태입니다. 이 식은 특별히 유용하게 사용하지는 않으며 코사인 제2법칙을 유도하는 기초식으로 사용합니다.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꼭지점 A에서 수선의 발 H를 내려둡니다. 그러면 선분 BH는 기준각 B에 대해서 밑변에 해당되므로 C 코사인 B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선분 CH는 기준각 C에 대해서 밑변에 해당되므로 B 코사인 C로 쓸 수 있습니다. 전체 길이 A는 선분 BH 더하기 선분 CH이므로 같은 것은 같습니다. 밑으로 쓸까요?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가 되죠.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식 1번이죠. 이게 1번식입니다. 2번과 3번식도 같은 방법으로 A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증명한 거로 하겠습니다. 코사인 삼각비에서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코사인 제2법칙은 세 변과 하나의 각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식입니다. 이 식을 변형하면 삼각형의 코사인 값을 세 변의 길이로 표시하는 식이 됩니다. 식의 구성 특징을 살펴보면 한 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에 두 변의 곱의 코사인 값을 빼는 형태이죠. 앞의 세 항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표현하는 식과 같으므로 뒤에 빼는 식은 직각에서 예각으로 바꾸어 줄어든 길이를 반영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변형하면 삼각형의 코사인 값을 세 변의 길이로 표시하는 식이 됩니다. 나머지 두 변도 같은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코사인 제2법칙을 증명하겠습니다. 코사인 제2법칙은 기하로 증명할 수도 있고 대수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하로 증명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에서 사용한 도형을 가져오겠습니다. 수선 A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 H를 내리면 똑같은 방법으로 선분 AH는 기준각 B에 대해서 대빈값이므로 사인값이죠. 그래서 C 사인 B가 됩니다.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기준각 C에 대해서 대변이므로 선분 AH는 B 사인 C가 됩니다. 밑변에서 BH는 선분 BH는 기준각 B에 대해서 밑변이므로 C 코사인 B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선분 CH는
기준각 C에 대해서 밑변이므로 코사인이 됩니다. B 코사인 C가 됩니다. 이제 오른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C의 제곱은 선분 BH의 제곱 더하기 선분 AH의 제곱이죠. 같은 것은 같으므로 식을 대입하겠습니다. BH는 근데 BH는 전체 A에서 CH를 뺀 것이죠. 따라서 A 빼기 CH가 B 코사인 C므로 B 코사인 C의 제곱을 하고, AH는 B 사인 C죠. B 사인 C의 제곱을 합니다. 곱셈 공식을 다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식을 정리하면 2AB 코사인 C가 되고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 C가 됩니다. 뒤의 식은 B제곱에 사인 제곱 C가 되죠. 그러면 이 두 식만 보게 되면, 이 두 항만 보게 되면 같은 B제곱이 있고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죠. 따라서 B제곱에 코사인 제곱 C 플러스 사인 제곱 C인데 이것이 1이 됩니다. B제곱은 남게 되죠. 식을 바꾸어 쓰면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A가 되죠. 코사인 A가 아니고 C죠. 코사인 C가 됩니다. 식의 형태를 보면 C를 구합니다. 변 C를 구할 때 나머지 변 A제곱과 B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A제곱 B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 변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옆으로 벌어진 부등면 삼각형이 예각이 되었습니다. 예각이 됐으니까 짧아진 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 빼주는 값이 2AB 코사인 C입니다. 이때 이 각 기준이 되는 각 C는 구하는 변에 대응되는 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식 C제곱 이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를 증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도 마찬가지 방법을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식은 이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한 식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 식은 할 수 없이 또 수선입하를 하나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삼각형의 같은 방법이니까 증명이 된 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제2 법칙을 대수를 이용하여 증명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표시하는 식에는 삼각형의 6요소인 세 변과 세 각이 6개의 문자 수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식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3개든 변 3개든 3개를 미지수로 두고 연립 방식을 풀면 변의 값이든 각의 값이든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제2법칙이 표시하는 각인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이므로 각을 미지수로 두고 연립 방식을 풀어서 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식 코사인 A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죠. 주어진 식에서 코사인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 방식을 풀어서 구하죠. 코사인 B를 소거해야 됩니다. 코사인 B를 소거하기 위해서 다른 식에서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코사인 B가 있죠. 코사인 B를 구하려면 코사인 C 값을 소거해야 되므로 코사인 C는 여기서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코사인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C 값을 소거하겠습니다. C 값을 소거하려면 개수가 A고 여기는 B입니까? 개수를 같이 해주기 위해서 여기는 A를 곱하고 여기는 B를 곱해서 식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은 AB 코사인 C 플러스 AC 코사인 B가 되죠. 그리고 B제곱은 BC
코사인 A 플러스 AB 코사인 C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코사인 B를 구하는 목적이므로 AC를 소거해 줘야 되겠죠. 그럼 AB 코사인 C와 AB 코사인 같으니까 이 두 개를 소거하려면 빼야 되겠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C 코사인 B 빼기 BC 코사인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코사인 B를 소거해야 되겠죠. 코사인 B를 소거해야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개수가 A고 여기는 AC입니다. 따라서 이쪽에 세 번째 식에다가 C를 곱합니다. C를 곱하면 C제곱은 AC 코사인 B 플러스 BC 코사인 A가 되죠.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쓰죠. 칸이 바뀌었으므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C 코사인 B 마이너스 BC 코사인 A입니다. 이 두 항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뺄셈을 합니다. C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BC 코사인 A가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A제곱을 넘겨볼까요? 식을 정리하면 왜 식이 안 맞죠? 안 맞죠? 그래. 그러면 코사인 A를 바로 구하겠습니다. 코사인 A를 바로 구하면 2분의 BC분의 B제곱, B죠, C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빼기에 앞에 A죠. 그러니까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코사인 A 값을 구했죠. 나머지 식 두 개도 같은 방식으로 연립을 풀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이 증명된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공부한 삼각비가 과학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각 A가 C타인 직각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밑변 AB를 수평면으로 잡습니다. 이 삼각형은 역학에서 빗면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변의 수직에 노란선 C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선은 역학에서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이제 C의 끝점에서 변 AC의 평행인 녹색 선분 B를 긋고 또 그 선분의 수직에 붉은 선분 A를 긋습니다. 이제 문제는 녹색 선 B와 붉은 선 A를 주어진 값인 각 C타와 노란선 C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뒤에 배우겠지만 녹색 선 B와 붉은 선 A는 노란선 C를 벡터 분할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노란선과 붉은 선 사이 각이 C타임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녹색선의 평행이기에 점선 녹색선을 보조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이제 C타를 찾아가겠습니다. C타를 찾기 위해서 이 각을 알파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삼각형에서 알파 더하기 C타는 직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각은 동위각으로서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은 억각으로서 알파가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직각이 되기 때문에 B와 점선 B는 평행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어떤 각이 직각이었기 때문에 이 알파 더하기 어떤 각이 직각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각이 C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이 C타인 것을 찾아내었죠.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B를 각 C타와 C로 표현하는 것이고 A를 각 C타와 C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삼각형에서 전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는 점선 녹색인 B'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사각형의 대변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B를 구하기 위해서 B'를 구합니다. B'는 기준각 C타에 대해서 대변이므로 빗변에 대해서 사인값이 됩니다.
따라서 C 4인 시타를 쓸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A는 기준각 시타에 대한 밑변이므로 빗변에 대한 코사인 값입니다. 따라서 C 코사인 시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하는 문제의 답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역학 문제를 푸는 첫 걸음입니다. 물론 연수삼아 탄젠트를 구해보면 탄젠트는 이렇게 쓰는 것이죠. T자니까. 그래서 B 값은 A의 탄젠트 시타가 됩니다. 이상이 삼각비를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낯설지요?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학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를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벡터를 공부하기 전에 준비 단계로 삼각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비값을 추상화하여 각으로 표시하는 표현법인데, 기준각이 정해지면 사인은 빗변에 대한 대변의 길이비를 표현하는 기호이고, 역수는 코를 붙이고 사인을 시컨트로 바꾸어 코시컨트, 코사인은 빗변에 대한 밑변의 길이비를 표현하는 기호로, 역수는 코를 붙여 코시컨트인데 역수의 역수는 원래 수이므로 시컨트, 탄젠트는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를 표현하는 기호로 역시 역수는 코탄젠트였습니다. 삼각비와 관련한 관계식으로 변에 대한 관계식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각에 대한 관계식인 사인 코사인 관계식으로 변경하였고, 이 식을 코사인으로 나누어 탄젠트 식으로 바꾸고 사인으로 나누어 코탄젠트 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삼각비를 부등면 삼각형까지 확장하여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사인값에 따라 비례상수 K로 비례하여 변한다는 사인 법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등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두 개의 밑값과 옆변으로 표시하는 코사인 법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등면 삼각형의 코사인 제2법칙으로는 한 변의 길이를 대각의 코사인과 옆변 두 개로 표현하는 코사인 제2법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삼각비는 변의 길이를 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벡터에서 많이 사용하므로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의미를 새겨가며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공부할 때 한 번만 익혀두면 다음부터는 필요할 때마다 특별한 부담 없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연현상을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좌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